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하나 SNC 자기소개서 문화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고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제 강의상 특성상 이렇게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이거 미리 읽어보고 강의하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자, 1. 하나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본인의 핵심 가치를 보유한 인재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2.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각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통해 얻은 것을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3.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하여 갖추고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4.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하나 SNC는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는 비전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IT 업계에서 스마트 크리에이티브가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지원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스마트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오프 강의에서 이제 저희 소중한 학생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이걸 다시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 강의 때도 말했는데요. 그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항목이 맞고요. 예. 자, 그럼 이것만 900자네요. 뭐 소통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회사 들어가면은 결국엔 그겁니다. 상사랑 나랑 또 나랑 상사랑 소통이 안 된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상사는 엄청 꼼꼼하고 세세하고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 책임지기 싫어하고 되게 소심한 스타일. 근데 아래 직원은 자신감 넘치고 막 치고 나가고 막 무조건 실행하고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타입. 그러니까 업무든 공부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좀 제가 나름의 자신도 있고요. 어, 뭐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업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근데 다른 걸 또 볼까요? 자, 근데 이거는 컴피티니스 유능함이죠. 자, 맞나요? 제가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어쨌든 4. 이제 이거 당연히 또 이제 NCS 기반의 직무. 네. 순서대로 따지면 이 직무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업에나 실패했던 거를 가장 이 회사에서 지금 사람 뽑을 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뒤에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이거는 인재상입니다. 제 강의를 보면은 인재상은 허구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해서 이 아래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딱 봐도 자소서의 본질을 못 꿰뚫는 사람들이 보면은 1번을 나는 기업에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일단 지원자니까 일단 하나 그룹의 핵심 가치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나 꼭 적어야지만 저 회사가 날 뽑아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4, 3번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특히 4번을 잘 써야 됩니다. 거기서 종이 한 장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재상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라는 데는 하나 김승현 회장이었나? 그분이 이제 좀 조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세계에 있었어서 사람의 신의
뭐 의리,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핵심 가치 중 이 신이랑 의리를 다르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봅니다.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핵심 가치는 허구입니다. 그냥 하나 그 김승현 회장이 그 안에 직원들 부려먹으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도 신이랑 일이든 이 하나 그룹만의 핵심 가치는 나름의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시간 쓰진 말라.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라는 그 기업 홈페이지 가서 그걸 보지 말고요. 그, 그 김승현 회장을 구글링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김승현 회장이 한 말들을 한 2, 30개씩 찾아보세요. 검색하다 보면 그 기사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네. 뭐 이 사람이 여태까지 뭐 중요하게 언급했던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자기를 키워드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명시할 때는 여기 뭐 회장님이 그랬다라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이 그룹의 문화가 일단 뭐 기사를 봐서가 아니라 뭐 이런 그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뭐 나의 경험을 써주는 겁니다. 자, 솔루션 제공했습니다. 그 김승현 회장으로 기사 몇 개 찾아보고요. 그 회장이 중요하다고 오너 기업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언급했던 키워드 하나 뽑아내고요. 그 키워드를 거기는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말을 바꾸는 나의 경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1번은 그걸로 끝납니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3번인데요. 결국에는 4번은 이제 IT 업계인데 이제 뽑는 인원을 한번 볼까요? 참 제가 이제 IT를 또 전공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이제 이거는 이제 SM이라고 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업무를 뽑는 거고요. 퀄이 짜봤냐, 조회할 수 있냐, OCP 물어보는 거 보면 100%입니다. 예, 산업과 MES 이거는 뭐 이제 뭐 경영에 대한 정보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건 축전센터,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하는 건데, 네, 이제 인프라 환경. 제가 지금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명 0명 뽑는데, 이거는 지금 인력이 좀 빠졌다던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뽑을 겁니다. 요즘 IT 업계에서 인력 요출이 심해가지고 특히 이쪽을 아마 더 많이 뽑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이제 서울 본사일 텐데 장교 빌딩에 있을 테고 여기는 죽전에 그 디지털 밸리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서울하고 멀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하거든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자, 제가 이제 앞에 실무 능력을 그 IT를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여기 지원한 직무 관련 갖추고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요, IT든 영업이든 어디든 실무에서 쓰는 단어를 썼을 때 가장 호감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결국에는 실무에서 쓰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별도 강의를 만들 텐데, 실무에서는 크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계정계, 대회계, 그리고 채널계. 이해 안 되시죠? 이거 지금. 자, 계정계, 대회계, 채널계. 그리고 배치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계도 있고요. 자, 또 솔루션 말해볼까요? 형상관리, 그리고 제우스인 미들웨어,
예, 그 미드웨어랑 연관된 그 하이퍼 VM 서버, 이게 미드웨어에 설치된. 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IT에서 쓰는 용어들 분명히 정리된 게 있습니다. 제가요, IT 분들만 위해서 이거를 전체적인 아키텍처랑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 지원하실 때 금융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한번 강의를 꼭 할게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IT 분들의 많이 니즈가 있을 때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실제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을 실무자한테 들어보고 그런 거를 자기 경험을 했던 거에서 더 써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오프 강의에서 이 3번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게 딱 그겁니다. 어, 어떤 거를 도입을 하고 어떤 기술적인 걸 했을 때 비교,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고요. 회사는 똑같습니다. 이런 직무 관련돼서 본인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례 경험을 쓸 때는 결국에는 IT니까 신기술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데 그 기술을 했을 때 자기가 의사결정을 그걸로 내가 팀원들한테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결정을 할 때 1안, 2안, 3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 3안에 대해서 나름의 장단점을 보고 그 장단점에서 당연히 기술적인 것도 있겠고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죠. 업무 관리 측면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1안, 2안, 3안은 두고요. 거기에 대한 기능 분석표를 만들었다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분석 활동을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의 장점이 더 커서 이거를 나는 도입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컴petence에서 표현하는 건 뭔지 알아요? 기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실제 이 자소서가 인사총무팀에서 읽은 다음에 IT 팀의 파트장이나 거기 팀 부서의 실무자가 읽었을 때 기술적이군, 기술적인 접근을 했던 조금 디테일한 용어를 써서 나름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를 봤을 때 당연히 기술적으로, 엔지니어적으로 봤을 때 호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IT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데 영업도 똑같고 다른데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두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고 기술에 대한 관심은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아직은 이론까지 모른다고 하면은 제가 별도 오프라인 강의하시는 이제 분들께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한번 강의 제작도 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고 그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4번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걸 오프 강의 때도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크리에이티브라는 인재의 대부분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핫한 요즘의 기술에 다들 매몰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떨어지는 95% 이상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머지 5%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술적인 이런 구조들을 알고 실무자를 찾아가든 검색을 하든 이런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그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실무자한테 듣는다. 그 실무자가 이제 뭐 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알고 실제 현장에서 아니면 하나의 내부에서 어떤 부분을 효율화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 그룹이든 결국에는 하나 SNC는 하나 그룹의 IT 아웃소스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하나 그룹의 어떤 특정 계열사라든지 어디에
차세대한 프로젝트를 쫙 보세요. 하나 SNC 홈페이지 가도 프로젝트 한 연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검색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났다라는 기사도 있거나 다 잘 됐던 것만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 하나 계열사든 그런 부분에서 나의 스마트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정말 사소한 기술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나 꼭 이렇게 명시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조직의 문제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뭐를 활용해서? 기술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3번에서 언급했던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술의 용어를 사용해서, 특히 IT, 빅데이터면 좋고요. 블록체인도 나쁘진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소하게 접근해서 조직의 문제점을 IT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한 크리에이티브 인재이다. 이게 4번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답이고 팩트고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꼭 4번은 그렇게 쓰시고요. 자, 2번은 처음에 말했죠. 상사와 나는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상사는 나를 이상하게 보고요. 나는 상사를 이상하게 봅니다. 당연히 900자를 준 이유는 그거를 많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협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같이 회사 들어간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실패했던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니는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서 한번 해봤냐? 좀 구체적으로 써봐라. 자, 그렇다면 이런 업무 스타일 차이를 극복해서 성공했던 사례랑 당연히 업무 스타일이 막 안 맞아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요, 실패했던 사례는 정말 자기가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솔직하게 쓰세요. 불성실하다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기의 문제점을 도출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개선해서 나아졌다는 점을 써주는 게 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지금 동료가 못해서 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안 좋았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점 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얻은 것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거 실패했던 거에서는 얻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업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키워드는 업무 스타일입니다. 업무 스타일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업무 스타일로 실패했던 사례. 달라서.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그거를 써주는데, 실패했던 사례를 한 400자 쓰고 성공했던 사례를 한 500자 정도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업무 스타일을 해결했던 사례는 제가 오프 강의 때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오프 강의에 있는 분이 더 이득을 봐야 되니까. 네, 이제 괜찮으시면 어쨌든 이제 순서를 4, 3, 2, 1 순서로 꼭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IT 강의 제가 할 거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제작된 무료 강의 리스트고, 이게 저희 강의한테 신청해 주셨던 예시들입니다. 예, 이런 필수 강의들은 꼭 챙겨서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 키워드 준호프로 치면은 강의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을 겁니다. 여러 강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강의는 마지막인데, 자, 제 강의 신청 방법이고요. 이제 이렇게 바로 실전 강의를 제작을 하니까
예,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한 다음에 이제 신청을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양식은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고요. 양식 구역 없습니다. 제가 신청받은 대로 할 거다. 그리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제 강의는 구독 필수입니다. 자, 이건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꼭 보고 플러스 친구도 추가해 주세요. 그럼 계속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 주고 이벤트도 할 겁니다. 이벤트로는 자소서 무료 첨삭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무료 첨삭. 한두 명씩 찍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신청에 취업까지 바로 확인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